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정말 화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출격한 드론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바로 기지 인근에서 바로 띄워서 드론을 날아갔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로 공격하려면 경비행기처럼 생긴 좀 큰 드론 날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DJI 드론 같은 그 FPV 드론, 그걸로 기지 옆에서 바로 때려서 러시아가 120대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 그 중에서 42대를 파괴시켰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전력 30% 이상이 하루에 날아갔다라는 건데요. 이 엄청난 작전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단 1시간 만에 러시아 전역에 있는 공군기지들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아 무려 40대 가까운 전략 폭격기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이 작전에 러시아는 말 그대로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SBU가 현지 시각 6월 1일 러시아 전국의 주요 공군기지에 FPV 드론 대량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 공격으로 최소 40대의 전략폭격기가 파괴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날 공격은 각 공군기지 인근까지 접근한 대형 컨테이너에서 발진한 FPV 드론에 의해 수행됐는데요. 러시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전술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공격이 확인된 곳은 무르만스크주 올레냐 공군기지, 이르쿠츠크주 벨라야 공군기지, 이바노브주 이바노보 공군기지, 라잔주의 디아길레보 공군기지 등 4개소인데요. 이들 공군기지는 투폴레프 95MS, 투폴레프 160M 전략폭격기와 투폴레프 22M3 초음속 폭격기가 배치된 폭격기 기지들입니다. 러시아는 대량의 FPV 드론을 실은 컨테이너가 기지 인근에 접근한 사실도, 이 컨테이너들에서 드론이 발진해 폭격기로 접근한 사실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트럭 한 대당 평균 30여 대 정도의 드론이 발진해 폭격기를 강타하는 동안 러시아는 문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전체 폭격기 전력의 30%를 잃었고,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이날을 러시아판 진주만 공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평화협상을 위해 이스탄불에서 모이기로 한 그날의 하루 전에 감행된 이번 작전이 향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연기 하나에 폭격기 하나,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와, 이거 우크라이나의 SBU가 18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왜냐? 일단 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 드론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조그만 드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서 날려보낼 수도 없고, 또 여기에서 만든 완제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금가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현지에서 부품을 하나하나 사서 그것을 조립을 해서 드론을 만들고, 거기서 또 약품, 화공약품 이런 거 사서 거기서 폭약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18개월 동안.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SBU가 러시아를 조롱하는 것이, 우리가 18개월 동안 이걸 준비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우리 헤드쿼터, 즉 본부가 어디 있었냐? 너희들 FSB 청사 바로 옆에 있었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건가요? 아무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러시아 국가정보국인 이 FSB 바로 인근에 이 본부를 차려놓고 거기서 이 작전 지휘를 하고, 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드론을 부품을 하나하나 사서 차곡차곡 드론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론을 만들고, 그리고 화공약품 차곡차곡 사서 폭약 만들고 해서 공격 무기를 만들고 나서 또 이렇게 이 컨테이너를 삽니다. 이 컨테이너 하나당 한 30대 정도의 드론이 탑재되어 있었고, 그
컨테이너 지금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지금 드론이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다가 한 30개 정도의 이 드론을 얹어놓고 그게 쫙 떠서 기지로 날아가서 때린 겁니다. 와, 정말 놀랍죠. 자, 이거 이제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보시면, 네, 드론들이 날아가고, 날아가다가 뭐 수송기 이런 건 보이면 그건 패스합니다, 지금.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폭격기, 폭격기가 보이면 가서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폭발이 일어나죠.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 종류의 폭격기가 있죠. 투팔레프 95 MS, 베어 폭격기, 핵무기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투플래프 160 블랙잭 폭격기, 그리고 이제 투플래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 제일 작은 거. 그렇게 해서 베어 투플래프 95가 50대, 그리고 투플래프 22 M3 작은 거, 여기에 50대, 그리고 제일 큰 거 블랙잭 투플래프 160, 이게 처음 속이면서 가변 이기고 제일 덩치도 큽니다. 여기에 20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종류는 뭐뭐뭐뭐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40대 정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42대가 파괴됐다라는 비공식설이 나왔어요. 와, 엄청난 거죠. 이거 한 대에 거의 뭐 수천억 원, 네, 수천억 원짜리 자산들인데, 그 수천억 원짜리 자산 42대가 파괴됐으면 이거 뭐 하루에 수십조 원 지금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1년 6개월 동안의 준비를 해서 정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린 건데, 여기가 지금 어디 있냐?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무르만스크에 있는 올레냐 기지, 여기 핵폭격기들이 주로 주둔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모스크바 북쪽의 이바노브 기지, 그리고 남동쪽의 디아길레보, 그리고 몽골 위에 이르쿠츠크, 바이칼 옆에 있는 벨라야 기지, 여기까지 해서 이 폭격기들 42대를 파괴시킨 엄청난 전과를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6월 2일, 현지 시각 6월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휴전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휴전 협상 하는 하루 전에 이런 대형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휴전 협상이 파토가 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많이 걸었었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한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제한 푸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거 한다.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은 군사기지였지만 앞으로는 민간 시설까지 할 수 있다. 라는 선전포고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와, 이거 정말 큰 일이 앞으로 펼쳐지겠구나. 이런 일이 물론 지금 이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앞으로 민간 부분에 계속 폭격, 타격 받게 되면 이제 민간 부분에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 전쟁을 이렇게 계속하는 거야? 푸틴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우크라이나 저 조그만 4천만 명밖에 안 되는 저걸 우리가 못 이기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돼? 푸틴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정권 심판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일이 곧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말 이번 작전은 지난 3년 4개월 여간의 이 전쟁 중에서 가장 양국을 통틀어서 가장 큰 전과를 한 번의 작전에 올린 그런 엄청난 전과다. 이건 역사에, 전쟁사에 남을 그런 사건을 터뜨려버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